일본의 이즈모급경 항모는 체급, 성능 모두 한국의 항모 사업인 CVX보다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본은 두 척을 양산해 부족한 성능을 양으로 메꾸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CVX가 이즈모급보다 성능이 뛰어나도 두 척의 항공모함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중형 항공모함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 계획대로 중형 항공모함까지 제작을 완료한다면 우리의 항모가 중형 항모라고 하더라도 한 척만으로는 일본을 제압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항모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 군이 모르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일본의 물량 공세를 이겨낼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 체계로 인해 한국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세대 무인 전투기인 UCAV인데요. 우리 군의 계획대로 한국형 무인 전투기가 완성된다면 일본은 감히 우리 바다를 침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우리 군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무인 폭격기 가오리 X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는데요. 설명회에서 대한항공은 단독으로 폭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폭격기인 가오리 X2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오리 X2는 마 0.8의 속도로 1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채공이 가능해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미니 B2 폭격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속도는 초음속이 아니라 다소 느리지만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호위기 없이 단독 작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샤크넷을 이용하면 가오리 X2의 성능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가 함께 공동 개발한 샤크넷은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뾰족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더 긴 비행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샤크넷은 연료 소모를 3.5%나 절감시켜 기존의 비행처보다 270km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리 X2는 얼마 전 발표한 KUS-X 사업에서 파생된 새로운 무인기인데요. 가오리 X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KUS-X는 이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과거 2020년 8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는 KUS-X를 70% 이상 개발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대 후반까지 스텔스 정찰기를 개발하고 2030년대에는 가오리 X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5년에 실물보다 조금 작은 가오리 기술 시범기의 시범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해 수년 후면 가오리의 최종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스텔스 무인기용 5,500파운드 엔진도 개발해 이제는 10,000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단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인기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이미 동북아의 어지러운 정세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진국도 이제 막 시작한 무인기 개발을 한국이 단독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가면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옆나라 일본은 한국과 달리 무인기 개발 경쟁에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무인기 개발을 망설이다 2020년에 와서야 겨우 무인기 개발을 선언했는데 무인기를 2035년까지 도입해 차세대 전투기인 F3와 유무인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런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은 일본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 남에게 떠밀려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무인기 개발 발표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016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에서 무인기를 통제하거나 소형 무인기를 새끼 비행기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초 개념을 잘 잡은 것과는 반대로 관련된 기술 연구에 전혀 투자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 무인기 개발을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농약 살포용 무인 헬기를 개발해 시장을 앞설 정도로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무인 전투기 관련해서는 일본의 나사인 작스와 자위대가 일부 연구를 진행할 뿐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일본의 무인기 개발을 떠밀었는데요. 실례로 2018년 미국이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아직까지 유인기만 고집하는 일본을 보며 이제는 무인기를 개발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무인기 개발을 놓고 크게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그 와중에도 일본은 그냥 미국제를 사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일본은 무인기 개발 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마지못해 2년이 지나서야 겨우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은 만큼 당연히 출발도 늦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2024년까지 무인기의 실증 실험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내 다수의 언론에서조차 목표 기간 내 배치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더 암울한 것은 특유의 높은 ROC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40년 되는 가야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체된 일본보다 두세 수는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실증 실험을 완료했고 무인기용 엔진 개발과 2차 실증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어 이제는 기술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이 겨우 무인 전투기를 배치할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배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형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체를 계획할 예정이니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로 꼽는 것이 현재 항공자위대는 400여 대가 넘는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F-15J와 F-35를 한국이 전부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오리-X가 도입되면 이런 걱정은 단박에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오리-X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우선 가오리-X는 완전 스텔스기입니다. 또한 KF-21과의 연결을 통해 기존의 전투기 운용과는 다른 전술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즉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술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가오리-X는 KF-21과 연기한 임무 수행을 중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정찰부터 공격, 방어까지 전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X는 KF-21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도착해 전장을 정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KF-21에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수신한 KF-21은 장거리에서 적의 전투기를 제거하거나 방공포를 제압하는 등 지상과 공중의 모든 위협을 제거해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제공권이 확보된 뒤 가오리-X는 폭탄을 이용해서 지상의 목표를 제거하는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때문에 KF-21은 가오리-X를 통해 전장 상황 확인과 지상 타격 임무의 부담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KF-21이 격추당할 위기에 처하면 가오리-X를 대신 희생시켜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방어 전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KF-21 같은 비싼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오리-X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산 시설만 확보된다면 기존의 전투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5세대급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전술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인데요. 호주는 보잉과 합작해 로열 윙맨을 개발해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작전 성능을 크게 향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작돼 전투기가 희생되더라도 즉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경제성을 고려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로열 윙맨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오리-X의 개발은 조종사의 생존성 보장과 경제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장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오리-X는 실제 기체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아직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구체적인 무장 탑재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한데요. 동일한 체급을 가진 프랑스의 뉴룡과 러시아의 스카트는 각각 500파운드 폭탄 2발과 1300파운드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춰볼 때 가오리-X도 최대 1000파운드인 약 450kg 이상의 무장이 탑재 가능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상안처럼 KF-21항기에 3개의 가오렉스가 동행한다면 KF-21은 3,000파운드 이상의 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최소 2만 파운드인 9톤 이상의 폭장량을 가진 위협적인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폭기라 불리우는 F-15 이글의 폭장량이 12톤 남짓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9톤의 폭장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항모 사업안을 보면 무인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도크 공간을 염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CVX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이자 여차하면 무인 함재기만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공모함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력의 차이로 만약 일본이 또 어이없는 무력시를 자행한다면 그야말로 일본은 뼈도 못 추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항모함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전력 증강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는 새로운 키맨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